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학교 다니는 그 인구수의 그 대폭적인 감소 이 부분이 지금 문제인데 대치동도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치동 수요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 전세 수요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 매물, 거기 경남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결국 또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유학 인구가 3만 명 가던 것이 8,900명 가니까 제주도로 간다는 거죠. 제주도 외국어, 이렇게 그 국제 외국어 이렇게 학교에 유치원, 뭐 초중고 다 있고요. 대학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카이스트가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카이스트도 국제 외국어 학교에 맞춰서 초중고를 같이 운영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과학기술 교육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외국어 학교도 같이 그에 덩달아서 과학기술을 강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인문고나 마찬가지, 인문계 학교 나오는 것보다 과학기술이 좀 어느 정도 부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중등학교 나온 애들 영어는 된다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미국 대학을 가기 원하는 사람은 고등학교에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계라든지 이런 거 사학에 국제 외국어 학교에 진출을 해서 이제 미국 대학으로 이제 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그것이 뭐 괜찮다 그러면 그 가기 싫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거기서 이제 거기 영주권을 따거나 아니면 외국계 기업까지도 취업할 수 있거든요. 진학률이 90 몇 %이기 때문에 카이스트로 가면은 카이스트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초중고 여기 나온 애들이 그대로 그냥 카이스트를 진학하기를 원하면 거기서도 카이스트가 영어까지 되는 인재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이면 스타트업이 많이 거기서 나와. 제주도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그 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취직하기가 쉽고요. 외국에 가서 거주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인구수는 이제 여기서 그래서 카이스트가 제가 보기에는 연구 뭐 단지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초중고를 같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까지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많은 그 금융회사라든지 외국계 기업이 들어올 때 영어 인재 풀을 갖다가 많이 본토 수준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홍콩은 다 영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어가 되는 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카이스트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기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는 쪽이 되고요. 뭐 저출산과 더불어서 막 완전히 거기가 자녀가 이제 몇 명 없으니까 거기다 올인하는 거죠. 한 해 뭐 이렇게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 1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활비가. 웬만한 사람은 가기 힘들 것 같고 대치동은 결국 깨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학원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결국 강남 불패신화는 깨지게 되고 강남 매물이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강남 매물이 엄청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포동이나 구룡마을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베드타운으로 전락해서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시내로 나오려면 대치동 수요가 깨지면 굳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약간 더 나아가서는 좀 제가 좀 약간 사람 일행에 누구나 좀 미래를 정말 예측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커뮤니티를 계속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남 사는 사람들 강남에서 살기는 할 것 같은데 강북에 있는 데도 보면 저희 쪽에 저는 이제 장충동이다 보면 남산타운 같은 데도 45평이 10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기 압구정은 45평 정도 50m 각각 한남대고 딱그 다리 하나인데 여기는 대단지거든 5천 몇 세대. 그 압구정 아파트를 보시면 잠원동 아파트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겠지만은 약간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커뮤니티가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뭐 그 자기네들 마음이겠죠. 뭐 모여 산다 할지라도 강 하나인데 하나 건너 동호대교만 건너면 곧바로 이제 남산타운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게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향후 이제 강북 아파트
이쪽으로 서울 시내 쪽으로도 그러니까 대치동이 깨지는 순간 이쪽으로도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좀 그쪽도 잠깐 반포도 너무 몰랐어요. 너무 몰랐는데 이제 그쪽에 돈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돈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치동 깨지고 이러면 이게 상당히 이게 앞으로 혼선이 강남 8합군 중심으로 강남이 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열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쪽에 약간 이제 의문이 좀 제주도는 제가 추천드려요. 제주도는 당장에는 말고 뭐 영끌에서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상권 중심으로 상가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도 향후 이렇게 폭발 가능성이 있어요. 아파트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인구수가 500명 또 100명이라도 들어오면 이건 난리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정읍보다는 노영 오거리의 정부 정책을 따라서 금융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노영 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하고 거기 일부러 고도 완화를 거기다 시켜줘서 상업용지에 거기 이제 고밀도 개발 유일한 높이 빌딩을 올린다는 건데 이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이제 노영 오거리 이제 교통량이 하루에 85,000대다 보니까 지하를 이제 파가지고 고가는 좀 시대에 맞지 않죠. 서울도 고가를 다 철거하고 있는데 제주도 비가 많이 오니까 물만 잘 빠지게 한다면 물도 침수되면 사고 날 것 같은데 지하를 파가지고 교통량을 이제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고밀도 개발해서 저희 정원 오피스텔 저희가 이렇게 드림타워 같은 대로변에 300m 있고 드림타워는 그 옆에 골목 쪽으로 15m 도로인데 거기는 골목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저희 쪽 호텔 안에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죠. 호텔 안에서 다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쪽에 있는 저기 장충동 제가 사는데 여기 CJ 빌딩이 2020년도에 여기 을지로 그쪽에서 5,800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5,800억에 팔렸는데 지금 한 7, 8천원 한 7, 8천원 할 거예요. 그다음에 태광실업이 거기에 좀 있는데 저도 옛날 그 동북중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 거기 태광산업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식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그쪽이 이제 라인이 골목 라인은 이제 다 상권이 죽었고요. 태광산업이 이제 이게 본사가 다른 데로 갔는데 하여튼 임대를 준 것 같은데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임대 주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오피스로 개발하면 CJ 빌딩보다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쌍림동 이쪽 여기 그 광해 어떤 쌍용 빌딩, 쌍용 빌딩하고 저기 광해 빌딩 있잖아요. 우리은행 있는 거. 그 건너편에도 이쪽에 쭉 라인이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수요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 거기를 누가 사들여서 대로변으로 해서 오피스 만들어주면 거기 상주 인구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저희 쪽도 상권이 보다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쪽이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쌍림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쪽으로 쭉 저기 나중에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제주도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렇게 대치동이 제가 보기 깨진다고 보고요. 개포동과 구룡마을은 제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통이 너무 안 좋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되면 전세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될 텐데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전에 대치동을 따라서 막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전세 막 사고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더 줄어들어요. 이제 학령 인구에 대해서 대학교도 지방대학교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자본주의 특성상 돈이 많이 풀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부동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곳이 내리고 어떤 것이 올라갈지 이걸 사람이 많이 올리는 것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도 이렇게 그래서 지하철역 같은데 역세권이라고 그러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도 많이 타더라고요. 버스는 이렇게 통계가 몇 명 탄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지하철역은 몇 명 오르고 내리는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쪽 라인을 따라서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비싸더라도 역세권을 사는 게 상가주택이에요. 근데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저희 장충동 같은 경우는 건너편 장충체육관 그 건너편은 장사가 안 돼요. 그쪽엔 전혀 장사가 안 되고요.
똑같은 도로인데 이쪽만 장사가 돼. 골목 식당 이렇게 있다. 골목이 형성돼. 수십 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왜냐고 묻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기가 편해서 그래. 한 블럭만 떨어서 이쪽으로 돌고 그쪽을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을 걸어가려면 조금 더 걸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골목 삼고 이쪽으로 이렇게 건널목 걸러가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서 이쪽으로 총총총 와가지고 식당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오르고 내릴 때도 이쪽으로 내리지 저 반대편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딱 그 보다가 이렇게 상권이 어디가 더 그 상가가 많은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디가 더 상가가 그쪽 부분을 사셔야죠. 건너편은 싸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학령 인구의 감소가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벌써 1000만인데 이들이 지금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소득이 뒷받침이 안 돼서 소비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우리나라 이게 기업들이 막 미국처럼 대기업으로 많이 발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저출산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 수요 가까이는 중화권이겠죠. 그래서 약간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거기서 유치를 해가지고 그쪽 올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제주도지만 이제 본토까지도 이제 대거 이주를 정부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아파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10년 이렇게 봤을 때 10년 정도는 봐야죠.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대학교도 폐교하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대학교 폐교가 구적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다른 대학교도 거기다 분교를 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과학기술을 교육을 시켜버리면 거기에 제주도 이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가 폭발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는 70명밖에 안 되지, 70만 명밖에 안 되지만 돌파를 해서 외국인 인구가 거주하고 교육도시로, 동북아 교육도시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금융도시까지 해서. 그래서 노용 어거리 쪽으로 금융기관을 정부에서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용 어거리 쪽으로 금융기관이 다 모여들었고요. 다른 데 흩어져 있던 것이 이쪽으로 다 모였습니다. 관광객들 통장 개설, 엔화 같은 것이 일본에서 좀 오게 되고 이러면 환율 변동성에 노출됨이 없이 싸게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토에서도 기업도 여기서 와서 빌리거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스타트업이 과학기술을 많이 가르치는데 스타트업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연구단지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 거기다 해서 기업까지 유치 이런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스타 하나만이 아니라 서울대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계 이런 데도 분교를 거기다 내가지고 영어 교육 진행하고 영어 인재풀이 많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특화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기 제주도에도 거기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특화고 같은 거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과학기술이 이제 특화된 것을 일부러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죠. 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동북아 교육의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 것이 완전히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은 제주도가 폭발성이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1,500만까지 들어왔던 곳이라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300, 올해는 한 1,400만 명 될 것 같은데 좀 모자랄 수도. 2019년도에 1,500만이었고 2013년도에 1,000만이었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입도객을 보면 최근에 550만 명, 외국인들이 70만 명, 72만 명 5월 30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이렇게 1,500만 수준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교육 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 한 500개 아이템을 가지고 버스킹 K-팝 여기서 많이 하면 일본에서도 후쿠오카에서 1시간 반인데 도쿄에서 2시간 반이거든요. 우리는 서울 부산 내려가려고 그래도 고속철로 그 정도로 가고
저기 뭡니까 KTX에서도 그 정도 걸리죠. 그리고 이제 버스로 가면 5시간인데 고속버스로 가면 그뭐 도쿄에서도 올 수 있는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지금 1억 9천인데 도쿄 일본은 그렇게까지 딱히 이렇게 제주도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안 보여요.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 자금들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말씀이죠. 관광객들 중심으로 자금을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는 노영동 같은데 일본인들 중국인들 중심으로 140만 명이 들어와서 소비하던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1,500만까지 회복하면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노영동 그 목자골목에 위치해 있어요. 정한 오피스텔이 3층에 343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로변 드림타워 똑같은 대로변이 있고요. 드림타워는 3억 몇천 한 평당 땅값만 1억 감정평가액이 자기네 평가로 인해서 8천 몇백만 원 드는데 실제로는 1억이 넘는데 그 옆에 이마트 건물도 건물가액까지 하면 1억 몇천 2억까지 달라고 할지도 모르죠. 38층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저 3억 정도 하고 1억 몇천 1억 5천 정도는 줘야 된다. 근데 안 팔라 그러겠죠. 요지라서. 이마트 그 앞에 이제 롯데마트 있고 이쪽으로 쭉 300m를 걸어서 내려오면 저쪽이 있는데 거기는 상권이 딱히 형성이 안 돼 있더라고. 저희 쪽은 이제 수십 년 된 골목 식당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쪽 가서 다 식사를 하고 주변에 오피스와 주민들 거주 주민들이 있어요. 아파트 이쪽에 가서 다 식사를 합니다. 유명한 먹자 골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화 주세요. 343평인데 저는 이게 이 건물을 통째로 그냥 아예 34년 된 구축이라서 오피스텔 지하 3층 12층 그래서 총 15층짜리 건물인데 통째로 헐어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호텔 만드는 게 그 옆에 호텔이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괜찮지 않나? 여기서 그 호텔에서 관광객 와서 잠자고 거기서 주변에서 먹자골목에서 이렇게 뭐 골목식당 깨기죠. 여기 여러 개 다 이렇게 골목식당 종류별로 많으니까 그걸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이제 여기서 렌터카 빌려가지고 저쪽으로 가셔야지. 예, 관광지를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돌아다니셔야지. 비즈니스 호텔 수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이렇게 그거는 통째로 그냥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데 외국 업체가 있으면 참 좋은데 연락 주세요. 평당 그 두 편에 그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골목이 평당 한 5천에 건물가까지 됐고요. 메인은 한 저기 그 드림타워 뒤편이 8천만 원이니까 여기는 더 가죠. 거기는 제대로 상권 형성도 안 되는데 이쪽은 메인 상권이 골목이다. 일단 항령인구 잠깐 보여주면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항령인구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항령인구가 이것을 보시면 교사를 이제 채용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시면 2014년도 47만 8천 명이었던 초등학교나 학생 수가 처음으로 40만 대가 올해 무너지고요. 올해 취학 학생이 36만 9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상당 기간 이런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31만, 2026년은 29만으로 2020년, 2020년, 그래서 향후 10년을 봤을 때, 그래서 고등학교 이렇게 대치동 가는 애들이 획기적으로 2029년에 24만이에요. 202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인데, 그렇죠. 이게 그 대치동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세 수요가 거긴 대치동 이제 교육받을 수요가 그 제주도로 이제 가고 대치동에 그렇게 인구 감소까지 학령 인구 감소까지 있으면 대치동 제가 보기에는 강남 부동산은 이제 강남 8학군 명문 8학군 부동산은 깨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감소세. 학령 인구는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향후 10년 부동산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아파트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강남 아파트하고 강북 아파트하고 차이가 오문이주에 돼요. 압구정 반포가 좋긴 하나 건너편은 남산타운만 해도 이렇게 45평이 10m이고 금호동 옥수동도 좀 비싸죠. 금호동 옥수동 비싼데 한남대교 바로 간 건데 반포대교도 근데
반포대교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강남 이제 그 파라군이 깨지고 교육 수요가 아니라 제주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생활 편의라고 그러면 지금 다 지방에까지 다 배송을 해주잖아. 뭐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다 배송을 요새는 다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안 가요. 그래서 마트 같은데 백화점도 지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도 많이 없어지고 마트도 이렇게 점포수를 줄이고 있고. 그런데 생활 편리 뭐 아무 데서나 다 편리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강북 부동산과 강남 부동산의 격차 때문에 앞으로 강북 부동산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남 3구, 강남, 송파, 잠실 이런 데는 좀 매물이 망청 많아 있고요. 강동까지 아마 이게 일가구 여러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강동까지 매입을 했다가 내놓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 거기서 대부분 매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포동 구룡마을은 제가 접근을 좀 조심하시는 게 나아요. 베드타운으로 잘 나갈 것 같아. 전세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면 그렇죠. 아파트 가격 내려갑니다. 전세 수요가 뒷받침이 되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북 부동산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 특성상 돈은 많이 풀리니까요. 학령연구의 감소는 앞으로 상당히 강남 부동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동산 아파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뭐 대학로 같은데 또 홍대 같은데 거기 꼭 살아야 됩니다. 안 살아도 되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국내 관광객이든 뭐든 와가지고 국내에서 놀러 간 사람이 관광객이겠죠. 와가지고 많이 소비만 해주면 거기서 상권이 살아나는 거. 대학로에서 좀 상권이 요즘 좀 주춤하다 그럽니다만은 제주도가 그래요. 2013년도 1000만 명 들어오던 것이 지금 1400만 명 들어오니까 올해 한 1000만 명 되지 않을까. 2019년도 1500만 명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끊겨가지고 근데 요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아파트 중국인들 들어오면 부동산 광풍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시로서 잘 성공을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금융 도시로 성공을 하면 제주도의 부동산이 오히려 폭발성이 있다. 인구수는 작지만 외지에서 대학로나 홍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비하고 또는 거주까지 한다면 거기 이제 폭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끌에서 사지는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오래 버텨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주도 드림타워 같은 데는 한 8년 만에 8배 땅값이 뛰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만 뛰었겠습니까? 노현동 전체 뛰고 제주도 이제 전체 뛰었죠. 아파트가 2021년에 한 해 매덕 오르다가 지금 다시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도 세요. 하나 같은 데는 뭐 이렇게 45평, 14억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있는 아파트와 브랜드 없는 아파트 가격 차이가 매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동이 이제 고도 완화가 있어. 저희 빌딩도 고도 완화가 좀 이렇게 도청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관에 물어봤더니 현재보다 40% 상향해서 지금 다만 지구 단위라서 혼자서는 단독 힘들다 그랬는데 34년도에 구축이라서 그렇죠. 다시 재건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먹자골목 딱 초입에 딱 이렇게 대로변에 노현로 대로변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또 이렇게 골목 상권이 형성돼 골목 그래서 몇백 미터가 다 골목 식당이고요. 그 옆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골목 식당. 그러면 사람들이 왼쪽에는 잘 안 가고 사람들이 좀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 왼손을 잘 안 쓰고 오른손을 써서 그런가 사람들이 오른쪽 라인만 쫙 발달하고 건너편에도 식당이 많아요. 근데 이쪽은 아예 그냥 드림타워까지 연결해 가지고 그 골목 식당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사셔야 돼. 메인을 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좀 부족하면 좀 이렇게 떨어진 데서 하면 은행 대출 받아 가면 그 금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이런 부분은 임대도 잘 안 되고 저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임대가 안 돼요. 임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이렇게 메인 도로를 사셔야 되고 골목 한쪽 우리 동네도 이제 골목 한쪽만 들어가도 장사가 안 되거든. 저는 여기 4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걸 다 알죠. 조금만 해도 장사가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골목 한쪽에는 겉으로만 이게 통유류 환한 데만 들어가고 네,
좋습니다. 커피숍 같은 경우 차를 나면 통유리로 하시고 이렇게 환하게 밖에서 하는 뭐 CCTV 설치하고 안전. 제주도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는 안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안전한 도시로서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고 거주하기에 딱 좋은 도시로서 하면은 성장. 그게 제일 기초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